반갑습니다. 김덕후예요. 이제는 메탈로봇 톤도 20만원이 넘는 게 당연해졌죠. 가격을 볼 때마다 이마를 탁 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특별한 기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프라모델보다도 새롭게 느껴지는 구석이 없어서 이게 진짜 그렇게 비쌀 일인가 싶지만 막상 뽐뿌가 오는 인기 기체 예약을 받기 시작하면 빠르게 품절이 돼버리는 걸 지켜보며 예약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다는 건 결국 이 브랜드가 가진 매력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배송을 받고 개봉했을 때 나쁘지 않아, 20만원 줄만해 라며 다시 한번 대가가 깨지고 마는데요. 오늘 살펴볼 제품 메탈로봇톤 인피니티 저스티스 건담 이식. 작중에서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지고크를 뒤집어 쓰고 활동하다가 마지막 결전에서 본모습을 드러내는 나름 임팩트 있던 기체입니다. 모빌 슈트 안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모빌 슈트가 튀어나오는 게 과연 모형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디까지나 연출을 위한 기믹일 뿐이다 라고 밝혀 완전 변형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나열해보면 본체와 백팩 그리고 빔 이펙트 파츠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 10개의 근접 빔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기체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빔 이펙트 파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파츠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빔 이펙트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어서 잔여 파츠가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제 스타일이네요. 크기는 작지만 분위기가 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날렵하면서도 조형이 굉장히 샤프하고 가만히 세워놔도 실루엣이 깔끔하게 잡혀있네요. 기존 저스티스들이 장비했던 백팩보다 크기가 크지 않아서 기체 샤프함이 더 강조된 느낌입니다. 소체 외형은 인피니티 저스티스와 다른 포인트가 일부 있지만 시그니처인 자주색 톤은 여전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잘 살아있습니다. 좋네요. 외장은 전체적으로 자주색 투톤 처리가 되어 있는데 각진 모습의 발끝 바닥에서부터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워닝 데칼과 빔 블레이드 발생 장치도 보이죠. 측면에서는 검은색 앵클 가드가 작은 파츠로 덧대어진 표현, 뒤꿈치도 투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강이는 산처럼 각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스티스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회색 외장에 덕트도 보이는데 안쪽 빗금 파츠가 골드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섬세하네요. 발끝에서 이어지는 빔 발생 장치, 무릎 쪽에도 보이고 있고요. 이식에서는 이걸 중참각이라고 하던데 영어로 하면 전작과 같이 빔 블레이드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측면에 워닝 데칼 보이고 있고요. 종아리 뒤쪽과 위쪽 방향으로 덕트의 디테일이 보이고 있는데 작아서 겉면에 몰드로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메탈 빌드 정도가 되면 저쪽에도 디테일이 담기겠죠. 뒤에서 보면 얇아졌다 두꺼워지는 그런 유선 형태의 디자인을 볼 수 있고 후면 스러스터도 보입니다. 그레이와 그린 그리고 골드 색상까지 세부 도색이 잘 되어 있어요. 측면 스커트 끝에 흰색으로 마스킹 도색이 되어 있고요. 확대를 아주 당겨보면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테이프 자국이 보이긴 하네요.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죠. 동그란 소형 스러스터도 보이고 있고요. 빔 샤벨이 거치된 모습과 측면의 몰딩 디테일, 투톤 도색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 스커트에는 커다란 덕트가 몇 개 표현되어 있고요. 이식이라는 걸 표현한 듯한 메탈릭으로 로마 숫자 2가 디자인으로 담겨 있습니다. 후면 스커트는 한 덩어리로 넓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코우션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등에서도 약간의 몰딩과 백팩 결합 조인트가 보이는데 회색이 허리보다 좀 더 진한 모습입니다. 머리 뒤에 센서 표현, 메탈릭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몇 없는 곡선 디테일이 뒤통수에도 있네요. 하완, 각진 모습 좋습니다. 흰색 라인 데칼, 코우션 데칼, 그리고 길게 뻗은 외장 디자인 샤프하게 잘 뽑혔죠. 상완 어깨 라인까지 각이 져있다 보니 면이 엄청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의 흉부 디테일에도 약간의 곡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흰색, 회색, 자주색 조합이 참 좋네요. 먼지가 보여서 한번 털어주고요. 입이 쭉 길게 나와 있는 헤드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어깨 전면에 형식 번호와 로마 숫자 표식 선명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흉부 덕트 골드 색상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에는 발칸이 4개가 있습니다. 왼쪽 어깨 외장에는 터미널 엠블럼이 표현되어 있네요. 네, 얼굴 측면 멋있죠? 블레이드 안테나 골드 메탈릭 좋고요. 눈도 그린 메탈릭, 볼과 측면 덕트 실버 표현 좋습니다. 헤드 발칸 좌우에 하나씩. 그리고 전작에서는 센서였지만 지금은 위로 높게 솟은 빔 혼, 나중에 빔 이펙트 장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백팩인 엑스윙이 아니라 포란테스라고 하는 인피니티의 전용 윙 유닛입니다. 전작의 파툰보다 뭔가 양상기처럼 바뀌어서 극장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좀 거시기 했는데 막상 열고 보니 양상기가 아니에요. 전용기입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디테일도 굉장합니다. 일단 날개를 펼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날개는 총 4장인데 각 날개마다 마킹이 있습니다. 윗면부터 보면 오른쪽 아랫날개에 터미널 마킹이 있는데 왼쪽 윗날개에도 같은 마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위아래가 같은 마킹이 되어 있죠. 반대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포란테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윗면을 보면 곡선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가까이에서 보니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랫면의 디테일도 이렇고요. 코오션 마킹이나 여러 포인터들이 보이고 있는데 골다공증 같은 빈 공간, 기믹 때문이겠죠. 날개 아랫면을 보면 윗날개에는 동일한 몰딩만 되어 있고 데칼이 없지만 아랫날개 아랫면에는 붉은색 라인으로 워닝 마킹이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 부스터 표현 충실히 되어 있고요. 작은 부분도 메탈릭 도색 처리가 된 게 정말 좋습니다. 앞쪽에는 기수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스콜피오 미사일 포구가 보이고 있네요. 날개 측면에도 워닝 데칼과 빔포의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기수의 디테일 좋고요. 아마도 공기역학 뭐 그런 거를 계산한 디테일이겠죠. 이렇게 세부 디테일을 쭉 살펴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저는 딱히 도색 미스라고 볼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가동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 돌릴 수 있고 목 아래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외장을 살짝 피해서 숙이거나 위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깨 외장 위로 크게 들어 올려지고요. 팔 벌리기, 상한 회전, 손목에 미세한 가동 포인트 있습니다. 팔꿈치 충분히 굽혀지고요. 어깨는 축관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허리 회전, 걸리는 게 없다면 많이 돌아가고요. 앞뒤로 숙이거나 젖히는 게 허리 회전 포인트에서 겸하고 있어 크게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좌우로 기울기 포인트가 흉부 쪽에 따로 있어서 크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흉부 콕피트 부분을 잡고 좌우의 검은 부분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스커트 모두 가동되고요. 다리 벌리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뒤로도 큰 문제 없습니다. 무릎은 뭔가 굽혀지다만 느낌이 들지만 포징에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앵클가드 위아래로 움직여지고 발 앞꿈치 별도 가동 가능하고요. 발목 안쪽으로 기울여지는 각도는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구성품입니다. 베이스, 특별할 게 없는 공용 파츠지만 튼튼하죠. 백팩과 베이스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조인트, 소체 고관절 아래와 연결할 때는 이걸 사용하고요. 교체손 4종류, 레일건, 이건 시드 프리덤 다른 메로온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손잡이 가동되고요. 탄창도 분리 가능하죠. 이건 레일건을 소체에 연결할 때 쓰는 조인트입니다.
고에너지 빔 라이플, 조준 센서 가동되고요. 조인트 부분에 회전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허리춤에 장비하는 빔샤벨, 그리고 다른 메로온과 마찬가지로 트윈 랜서로 합칠 수는 없고 이렇게 합쳐진 파츠가 따로 들어있습니다. 분홍색 빔샤벨 이펙트, 가까이서 보면 펄도색이 살짝 입혀있고요. 결합부의 형태가 있어서 맞는 방향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트윈 랜서로 만들어봤습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죠. 30cm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나옵니다. 인피니티 저스티스의 독특한 빔 캐리 실드, 외형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완에 결합하는 조인트 가동되고요. 손잡이도 위치 변경이 되는데 실제 포징 시에는 번거로우니 그냥 제거하는 편이에요. 샤이닝 엣지 빔 부메랑 분리되고요. 빔 사출구가 가동됩니다. 그리고 실드에 달린 그래플 스팅어, 이렇게 분리해준 후 교체 파츠를 통해 액션 구현 가능합니다. 빔 실드 이펙트, 그라데이션 도색이 되어 있는 얇은 판 2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 거는 기다란 부분 끝으로 갈수록 약간의 휘어짐이 보이고 있네요. 다른 메로혼 빔 실드에서도 약간의 변형이 보였는데 이 파츠가 변형이 쉽게 오는 모양입니다. 빔 부메랑에 장착되는 빔 이펙트, 두께가 있다 보니 분홍색이 진하게 보여집니다. 겉면에 역시나 펄도색이 입혀있고요. 빔이 뿜어져 나오는 디테일이 양쪽이 달라서 결합 방향이 존재합니다. 장비에 주면 이런 모습이고요. 길이도 빔 이펙트만 약 11cm 정도 되네요. 짧은 이펙트도 들어있고요. 이쪽은 아마 빔 부메랑을 사용할 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리에 적용하는 빔 이펙트, 곧은 직선과 약간 휘어진 사양 두 종류가 있고요. 적용은 무릎 파츠를 떼어내어 조인트를 드러낸 후 결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과 곡선 동시에 적용해 봤고요. 다음은 나름 충격적이었던 빔 혼, 굉장히 깁니다. 얇고 길어요. 머리 위로 솟은 흰색 파츠를 떼어내주고 그 자리에 결합해주면 됩니다. 위로 뽑아내는 거라서 기울이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조인트 모양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지하게 길죠?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백팩의 가동 포인트. 빔포가 세로 방향으로 가동되고요. 날개축 회전됩니다. 날개 벌릴 수 있는데 벌리기 전이 건 모드, X자로 벌린 모습이 슬래셔 모드라고 합니다. 기수 접어줄 때 연결부 조인트 위치 확인하고 딱 맞게 접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 파손에 취약해 보입니다. 백팩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날개에 장착하는 빔 이펙트, 역시나 펄도색이 살짝 입혀 있고요. 안쪽 바깥쪽 방향이 있으니 앞에서 밀어 넣듯이 끼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빔 이펙트를 위아래 동시에 장비한 상태에서는 날개를 접어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아쉽네요. 나름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즈고크의 모습을 따라해봤습니다. 양팔로 전면부를 가드하고 다리는 버티는 느낌으로 웅크린 모습을 취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메탈로보톤 즈고크가 출시된다면 그 제품으로 잡아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백팩과 결합하기 전 모습입니다. 공중에 부유하는 느낌을 살려보려고 신경쓰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백팩에도 조인트가 있다 보니 이렇게 배치를 바꿔가면서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작중에서 탄을 일시에 소모하는 모습으로 연출된 레일건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해봤습니다. 백팩 날개를 일자로 만든 게 건모드라고 하던데 모빌 슈트 결합 후에도 그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날개를 일자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느낌도 좋네요. 다음은 방패에서 튀어나가는 그래플 스팅어. 이 무장이 제대로 사용되는 걸 작중에선 보지 못했지만 파츠가 있길래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교체 파츠는 약간의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그랩 부분이 크게 조형이 되어 있는데 와이어는 짧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던지듯 배치하고 뒤로 쭉 빠질 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빔을 모두 전개한 모습입니다.
처음 봤을 땐 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부스터 이펙트와 근거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프리덤의 하이맷 시스템과 유사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추정되면서 디자인을 납득해버렸고 그 작화의 느낌을 메탈 로보톤이 예쁘게 잘 구현해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돌진하면서 거리를 좁히는 느낌으로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빔 파츠가 길다 보니 이동 중에는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빔 파츠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으로 포징을 취해봤습니다. 다음은 중참각으로 발차기. 애니메이션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요상한 프레임으로 그려지는데 아마도 빠른 동작 때문일 텐데요. 이걸 포징으로 하려니 어떤 앵글이 좋은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이 포징 몇 번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포징 같습니다. 다음은 팔이 잘리기 전에 취했던 공중에서 아래로 베어내는 동작인데 포징을 취해보니 왜 잘렸는지 느낌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무기가 길어서 찌르거나 좌우로 베는 건 빠를 것 같은데 위아래로 베는 건 상대적으로 느렸던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빔혼을 전개. 화면에서처럼 그렇게 과격한 느낌으로 연출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빔이 길어서 나쁘진 않네요. 빔을 수직으로 세우기보다는 고개를 뒤로 젖혀주는 게 역동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대로 내려찍기. 빔이 바닥까지 닿는 그런 각도는 어려워서 적당히 원근감이 느껴지는 각도를 취해봤습니다. 발바닥 앞꿈치가 따로 가동되다 보니 이렇게 다리를 벌린 자세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네요.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탈 로보톤 인피니티 저스티스 이식을 살펴봤습니다. 가볍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품이 멋지다 보니 예정보다 포징 촬영을 꽤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피니티 저스티스 이식만 예약에 성공하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과 프라우드 디펜더는 예약에 실패했는데 한번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딱히 소감을 말할 건 없는 것 같네요. 메탈 로보톤이 그래요. 시드 계열은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맨날 똑같고 맨날 멋있죠. 그리고 또 사게 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